삶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스트레스, 분노, 불안이 당신을 휘두르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꿈꿔본 적 있나요? 이 초능력이 2000년 전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해 더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알림, 압박,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우리 감정을 뒤흔듭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관계에서의 갈등, 혹은 소셜미디어의 비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당신에게 감정의 주인이 될 힘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10가지 비밀을 탐구하며 감정을 마스터해 더 강하고 평온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휘둘리거나 불안에 짓눌린 당신이라면 이 여정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하며 스토아의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순간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1. 감정은 판단이다. 관점을 바꿔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에 괴로워한다. 감정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에 화가 난다고? 그 비판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 분노를 만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칼 융은 나는 내가 겪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으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감정이 솟구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나? 예를 들어 상사의 비판을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이는 감정을 약화시키고 당신을 더 침착하게 만듭니다. 오늘 감정이 올라올 때 관점을 바꿔보세요. 당신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2.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이를 깨닫는다면 힘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 날씨,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댓글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 실망했다면 그들을 비난하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평화를 해칠 뿐입니다. 대신 그 시간을 책을 읽거나 산책하며 즐기세요. 이는 감정을 관리하는 스토아의 핵심입니다. 오늘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 짜증낼 때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며 평화를 되찾으세요. 3. 현재 순간에 머물라.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불안과 후회는 과거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마음 챙김으로 이를 실천하세요. 커피를 마실 때 그 향을 음미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에 집중해야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는 회의 중에도 숨을 깊게 쉬며 현재에 집중하면 감정이 안정됩니다. 오늘 5분간 마음 챙김을 연습해 감정을 다스려보세요. 4. 부정적 시각화로 대비하라. 스토아 철학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부정적 시각화를 권장합니다. 세네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잠재적 실패나 좌절, 예를 들어 시험 실패, 갈등을 상상하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 전 실패를 상상하고 침착히 대응할 계획을 세우세요. 이는 불안을 줄이고 실제 상황에서 감정적 통제력을 높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예방적 스트레스 관리로 입증합니다. 오늘 아침 잠재적 도전을 상상하고 침착한 대응을 준비해보세요. 5. 자기 규율로 감정을 관리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은 충동적이지만 자기 규율로 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10초간 숨을 고르며 반응을 미루세요. 이는 즉각적 분노를 줄이고 이성적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통해 덕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매일 작은 규율, 예를 들어 일기 쓰기나 명상을 실천하며 감정 관리 근육을 키우세요. 오늘 감정이 올라올 때 10초 멈춤을 시도해보세요. 이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6. 감사의 힘을 활용하라. 세네카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만족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부정적 감정을 긍정으로 전환합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동료의 도움, 따뜻한 식사, 혹은 평온한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현대 연구는 감사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한다고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날이라도 동료의 작은 친절에 감사하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오늘 감사 일기를 시작해 감정을 밝게 바꿔보세요. 7. 감정을 관찰하라. 휘둘리지 말라.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힘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분노, 슬픔, 불안이 생길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이름을 붙이고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세요.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다툼에서 화가 났다면 감정을 인지하고 왜 화가 났지? 내 기대가 문제인가라고 질문하세요. 이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 강한 감정이 생길 때 이름을 붙이고 분석해보세요. 8. 공감으로 감정을 균형 잡아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벌집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꿀벌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타인과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 분노나 좌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무례했다면 그들이 스트레스나 개인적 문제로 행동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세요. 공감은 당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공감이 정서적 웰빙을 높인다고 입증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갈등 시 그들의 입장을 상상해보세요. 이는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9. 덕을 추구하라. 스토아 철학은 덕, 즉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감정 관리의 핵심으로 봅니다. 세네카는 덕에 따라 살면 평온이 온다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정의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두려울 때 용기를 발휘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을 비판할 때 방어 대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덕입니다. 이는 감정을 통제하고 성장을 촉진합니다. 오늘 감정적 상황에서 덕에 맞는 선택을 시도해보세요. 10. 정기적 반성으로 성장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반성하며 지혜를 키웠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정적 반응을 돌아보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화를 냈다면 왜 그랬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지 반성하세요. 이는 감정적 통제력을 높입니다. 오늘 5분간 하루의 감정을 반성하며 성장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이 10가지 비밀은 감정을 마스터해 더 강하고 평온하며 충만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는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 더 나은 당신이 되는 여정입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캔버스입니다. 매일의 선택, 반성, 그리고 덕은 그 위에 그려지는 걸작의 붓질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하고 이 지혜를 공유하세요. 화면의 플레이리스트로 더 깊은 통찰을 탐구하며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세요. 함께 성장하고 감정을 마스터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합시다.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